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지금은 삼성동이죠. 맞은편이 대치동이고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워낙 이제 자주 보고 또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가슴이 아파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휘문고 맞은편에 구마을이죠. 구마을 재건축인데 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마을 3지구니까 282가구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현대건설이 공사를 했는데 분양 당시만 해도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1025대 1이라고 그래요. 분담금 문제도 커지고 해서 시공사 바뀌는 과정에 PF 대출을 하고 누가 꼬드겼을지 모르지만 이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으로 바꿨어요. 왜? 분양가 상한제니까.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 금리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됐냐? 금융비용도 늘고 공사비도 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PF 대출 1,700억 받았는데 공사비 740억 상환해야 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1,700억이 2,300억까지 불어난 겁니다. 상가를 분양해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PF를 상환하겠다라고 해요. 분양할 때까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지냐? 조합원들이 책임집니다.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니 현대건설은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봐, 떼일까봐 조합원들한테 근저당까지 설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담금이 최초에 뭐 1.7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10억이 넘었어요. 거기에 또 PF 상환이 안 돼서 근저당 설정까지 한 10억, 11억 정도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입주와 동시에 분담금 11억, 근저당 설정 11억, 22억이 내 등기부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대체 얼마에 팔린다는 얘기며, 그러면 3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22억이 상가가 분양이 안 돼서 계속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집도 못 팔 텐데, 그럼 이분들은 뭐가 남는 거예요? 결국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30억 주고 팔면 22억 빼면 8억? 재건축을 왜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모든 재건축 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조합원을 올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조합에서는 재건축 조합이죠. 재개발 조합도 마찬가지지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상이 아주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 시공사 선정하는데 대부분 1차는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경쟁을 안 합니다. 건설사들이. 왜? 경쟁을 해서 공사비가 낮아지는 거를 극도로 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압구정도 그렇죠. 현대건설 단독 입찰했다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럼 수의 계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다른 데서는 공사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뭐 낮아질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건설회사 나밖에 없는데 공사비를 낮출 이유는 없겠죠. 또 하나, 그 공사가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완벽한 내역서로 설계 변경의 여지가 없느냐?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들만 해도 말씀드린 거예요. 땅 파다 보면 암이 나오는데 그 암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합니까? 땅은 파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날씨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 변경 내용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계가 돼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책임지고 또 샵 드로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현장의 시공도를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공도가 또 나오고 나면 전부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또 시공사는 그렇죠.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고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에 반영이 없어서 견적에 원래 없었는데 공사비에 누락돼 있다. 그러니 공사비를 추가로 줘라.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헬리오시티 준공을 하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 몇 개 건설사였죠. 몇백억을 안 주면 우리 준공 못하겠다 라고 조합원들, 입주자들을
어찌 보면 이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 공갈에서 키를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중국 못 내주겠다고 하면 뭐 울며 겨자 먹기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매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대저동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 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중단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결국엔 처음에 조합에서 제시했던 사업성 지키는데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기 반포 1, 2, 4주구만 해도 그렇죠. 처음에 분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전부 공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상황 보면 재건축 투자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재건축을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가 목적이신 건가요? 물론 집값이 오를 겁니다. 올라야죠. 안 오르면 여러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금융권 포함해서 뭐 조합원들,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져요. 전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맞죠. 그러나 실제로 그럼 실질적인 내 자산은 늘고 있는 거냐? 라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들고 계신 기간에 세금 내죠, 이자 내죠,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정말 그 심적인 고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런 상황까지 다 겪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근저당 설정돼서 내 손에 쥐는 거는 당초 내가 알고 있던 내 자산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 많아요.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재건축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따져보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공하고 민간의 경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죠. 7대체 보셨잖아요. 이제부터는 공공하고 민간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공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재건축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가격적인 면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하고 또 공공 분양하는데 당연히 뭐 분양 조건은 까다롭겠지만 가격으로만 보면 당연히 매력이 있는데 그럼 민간은 그러면 미분양 날 겁니까? 그러면 또 미분양 나면 어떻게 돼요? 재건축 조합원들은 또 그 비용을 다 분담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이요 그런 겁니다. 옛날에 2020년 전까지는 해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니 경제 성장률이니 뭐 이런 고민을 덜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성장률만 해도 상당히 높았어요. 3%는 넘어갔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번 정부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최소한 100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한다고 하니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서울 묘지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조합원분들은 조금 따져봐야 되고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대치동 사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길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대치동 이 단지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고 또 아주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기에는 시장 상황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주택 투자, 아파트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다.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조금 리스크가 적은 그리고 똘똘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퀀텀 점프가 압구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압구정은 이미 카드가 다 나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적겠죠. 네, 이런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